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는 주가 내릴 때는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요.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게 채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한 연말 정도까지 이제 기다리는 이제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반도체 하면 또 중국을 빼놓을 수 없는데 미국도 지금 제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한국 입장에서는 또 반도체가 계속 쫓아오고 있으니까 위협이 되고 있는데 중국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가 있는데 이제 가장 크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중국이 자기네 자체 반도체 그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 큰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지금 이미 뭐 D램 부분에서는 CXMT라는 회사가 있고 낸드에서는 YMTC라는 그런 회사가 있고 그렇게 지금 이미 생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CXMT 같은 경우는 이제 D램 쪽인데 D램은 사실은 그 낸드보다도 더 기술이 어려운 게 D램이에요. 그래서 CXMT가 D램을 생산하고 있긴 하나 그러나 뭐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그 어떤 위협을 가할 정도로 굉장히 뭐 퀄리티가 좋다든지 생산량이 많다든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낸드 그 YMTC 그쪽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는 뭐 생산 설비도 조금 빨리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3D 낸드, 3D 낸드도 거의 지금 최신 제품, 우리나라 뭐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지금 앞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최신 제품, 뭐 238단, 236단, 232단 그런 쪽에서 YMTC가 지금 232단을 개발을 완료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은 어느 정도 쫓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낸드 쪽은 조금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그쪽에서 YMTC가 이제 개발에 성공을 하고 생산 설비를 확장을 하면 낸드 업황 전반에 조금 그 위험 요소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 이슈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과 서로 이제 워낙들 싸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다가 반도체 장비 팔지 말아라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중국 업체들한테만 반도체 장비 안 팔면 좋은데 거기에는 또 삼성전자가 시안에 낸드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무시에 또 D램 라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라인에게도 최신 장비는 팔지 말아라.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D램은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이제 아까 EUV 얘기했지만 EUV는 뭐 절대 팔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세대가 딥UV입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도 최신 미세 공정에 해당하는 쪽으로는 장비 팔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고 낸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데 아까 말씀드린 YMTC가 지금 막 올라오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제한을 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반 업체들이 갖고 있는 중국에 있는 그 라인들 그쪽에도 이제 최신 장비들이 못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라인들이 최신 장비가 못 들어가면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우려가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예를 들면 일단 뭐 D램 라인이 있다 그러면 우시에 하이닉스 D램 라인이 있으면 아직은 그래도 낸드는 좀 덜 간섭하니까 그리고 이제 먼저 그것보다도 제가 이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그 D램도요 항상 최신 미세 공정에서 나오는 D램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D램 중에 한 30% 정도는 최신 미세 공정 아니고 옛날 공정을 사용해서 만든 D램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이 TV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또는 뭐 심지어 D램은 냉장고도 들어가고요. 가전제품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컨슈머 D램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우실 라인에서는 미세공정 전환이 안 되는 상황이면 그러한 옛날 컨슈머 D램, 레거시 D램 이런 거를 일단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걸로 일단은 가고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된다 그러면 뭐 낸드는 조금 덜 그 제한을 가하고 있으니까 낸드로 전환하면 됩니다. 예, 물론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완전 망가지는 건 아니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비메모리 중에서 미세공정 전환과 하등 관계가 없는 뭐 아날로그 반도체나 또는 뭐 파워 TR이나 뭐 또는 MCU 뭐 그런 것 쪽으로 지금 어차피 뭐 양사가 비메모리 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쪽으로 또 전환을 해도 되는 거니까요. 뭐 아주 극한 상황은 오진 않을 거예요. 물론 그에 따른 이제 비용은 필요하겠죠. 그 옛날에도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렇게 저메모리 반도체를 먼저 시작을 해서 해왔잖아요. 일본을 결국 추월을 했는데 중국은 지금 그런 단계인데 더 추월할 가능성은 없나요? 낸드 쪽은 아까 제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미국이 못하게 하겠죠. 중국에다 반도체 장비 못 팔게 할 거니까 네. 그 중국의 그 메모리 회사들의 성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고마운 일이 되는 거죠. 다행이네. 빅메모리 쪽에서는 설계라든지 예, 또 특히 뭐 인공지능 반도체라든지 뭐 NPU 그런 것들 설계 능력은 한국보다 더 뛰어나요, 중국이. 마지막으로 우리 두배지난 경제TV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반도체도 여러 가지 종목들도 많은데 1,000만 원이 있다면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지, 만약에 이게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만약에 내년 말이나 또는 뭐 내후년까지의 그런 투자 기간으로 보면 저는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오를 때 더 오르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대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 말고도 다른 사업 부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 업황 변동에 따른 주가의 변동폭이 하이닉스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국면이라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고요. 반도체 장비주는 사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주가의 움직임이 다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거기서 이제 옥석을 고른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주 중에서도 어떤 회사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특별히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주가가 반도체 전방 업체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랑 다른 방향으로 갈 일도 없고 그거보다 더 오를 일도 없고 더 크게 빠질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 장비주들, 소재주들의 그 매출이라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 투자액이에요. 그렇죠. 캐펙스액이잖아요. 네, 그죠? 경기가 좋아요. 그런데 경기가 좋아야 캐펙스를 늘리고요. 그렇죠. 경기가 나쁘면 캐펙스를 줄이죠.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 주가가 지금 오른다는 얘기는 제가 그거는 결국은 뭐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은 향후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문제지. 반도체 업황 좋아지면 반도체 업체들은 또 캐펙스 늘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캐펙스를 늘리면 장비 업체들, 소재주들 매출이 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시간의 문제지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 주가 오르면 장비 소재주 주가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시간의 문제지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반대의 경우도 똑같은 거죠. 반도체 업체들 주가가 내리면 결국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 실적이 나빠질 거란 얘기니까 같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장비 업체들을 그렇게 그 주가에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 위주로 일단 투자를 생각하시고 다만 이러실 필요는 있죠. 나중에 좋아질 때 더 많이 좋아질 회사를 고르실 필요 있는 거죠, 지금. 그런 회사들은 이제 캐펙스가 늘어서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좋아지는 것이고 그러한 평균적인 회사들보다 더 실적이 좋아질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첫 번째는 국산화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외산 장비, 그렇죠. 핵심 장비 국산 회사들. 그 다음에 또 신장비를 내놓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기에 관심이 많은 회사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새로운 신규 고객, 뭐 주로 해외 고객이 되겠지만 그런 고객들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은 나중에 주가 오를 때 더 훨씬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 선행 지표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경기 선행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죠. 자, 아까 이제 제가 세 가지 경기 선행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전 세계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한번 보면 지금 뭐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 유동성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어딜까요? 당연히 미국이랑 중국이겠죠. 네. 그런데 M2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유동성이 미국보다 큽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중국에서 돈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왜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 내려가고 있을까? 그것도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중국만 유동성이 늘었을 뿐이지 그 외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다 유동성이 빠졌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중국은 계속해서 좀 유동성을 늘리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면 그러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다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매파적으로 그 페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한 4.5% 정도 미국의 정책 금리가 내년 1분기 중에 도달하면 4.5% 정도 도달하면 그 이상으로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는 게 현재 컨센서스죠. 그러면은 내년 1분기 중에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면 모든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유동성을 계속 풀고 있고 또 뭐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면은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뭐 꼭 미국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는 금리를 또 인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분기 중부터는 유동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지금 유동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도 내년 1분기 중이면 바닥을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 폭을 현저히 줄이면 증감률 측면에서는 또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내년 1분기 말 이전에는 늦어도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그거랑 동행하는 반도체 주가도 그때부터는 좀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 경기 선행 지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보시면 얘도 미국 정책금리랑 굉장히 그 관계가 깊어요. 여기 이제 그림에 제가 그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그림이 굉장히 양 지표들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정책금리를 제가 축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정책금리랑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서로 반비례 동행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국 ISM 제조업 지수랑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베이스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보시면은 미국에서 내년 1분기 중에 정책금리 인상을 멈추면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 더 이상 안 빠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역시 그 반도체 주가가 그때부터는 밸류에이션 베이스 상승에 따라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현재 PBR인 측면에서는 뭐 바닥인 것 같고 주가 반등은 아마 내년 한 상반기쯤 1분기 중. 1분기 중. 네. 1분기 중. 1분기 초일 수도 있고 뭐 1분기 말일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도 그 언저리일 거라고 보여요. 지금도 저는. 3호도 뭐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는 주가 내릴 때는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요. 예,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게 채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한 연말 정도까지 이제 기다리는 이제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은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 반도체 업황이 결국은 또 상향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뭐 역사가 증명한 거죠. 그렇죠. 업황이 맞아요. 경기가 살아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뭔가 그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수요는 올라갈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또 돈 없으니까 투자 못 하잖아요. 내년 캐펙스 당장 줄 겁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 도판 이렇게 나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급 증가율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업황은 좋아지죠. 그렇겠네요. 하이투자증권 송명석 부장님 모시고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물렸어? 난 전생에 불나방이었나 봐. 빨간 물만 쫓다가 또 물렸어. 야, 너 개미면 개미답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오만발해가지고 슈퍼개미 될 수 있겠어? 야, 걔 말이 쉽지. 막상 종목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면 아니 이거는 개미 오브 개미 나도 아는 정보들인데 남들이야 모를까 싶단 말이야. 슈퍼개미 배진아님이 그러셨는데 주린이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슈퍼개미? 누구? 성공 투자 원하니? 너희도 해봐. 볼릿. 왜 반말? 아무나 못하는 기업 분석 정보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정보 플랫폼 블릿. 너희들도 될 수 있어. 슈퍼개미.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아저씨 진짜 슈퍼개미예요? 나 누군지 몰라?